네, 한덕수 임명.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총리 지명 4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총리의 임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명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함 2022년 5월 21일 대통령 윤석열 네, 국회는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208명이 찬성하면서 무난히 과반을 넘겨서 한덕수 총리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그동안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 정부가 재창출되는 게 아니라 교체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 첫 내각이 어떻게 출범을 할 것이냐, 무사히 빨리 출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그간에 정권 교체된 정부의 총리 인준 통과 시점까지 본다면 그나마 좀 빨리 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인수위 기간 내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부적격 판정으로 계속 반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부 출범을 한덕수 총리 발목 잡기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던 상황인데, 어제 다행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경론 끝에 반대 입장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론 끝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아마 의식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결적으로 당론을 모았고, 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 30-40명 정도는 일단 이탈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무사히 통과가 됐고요. 이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사실상은 그 지명한 지 48일 만에 이제 총리로서 정식 일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내각, 일할 수 있는 정부로서의 첫 출발을 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대 야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임명에 반대해 오다가 인준안 통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미묘한 입장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한 후보자 본인이 그 후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협력할 협자, 협치가 아니라 협박할 협자, 협치를 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를 둘러싼 분명한 사실은 역대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 관리가 안 된 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대승적 결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승적 결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해오다가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어쨌든 찬성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고 결국 어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좀 오락가락입니까? 아니면 정말 윤호중 대표 말대로 대승적 결단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방선거 때문이죠.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경론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게 4시에, 2시에 의원총회가 4시에 하기로 했다가 6시까지 2시간 늦게 늦춰졌지 않습니까? 아마 의견이 아주 상당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인준을 안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목 잡기로 비춰져서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차후에 그러면 어떻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지가 모이지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우세하게 인준 쪽으로 표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총에서 결정한 것 같고 네. 뭐 이건 100%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어떤 도덕적 검증의 기준을 보면 그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첫 출발에 총리는 좀 인준해주는 편이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당내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미루지 말고 5월 초에 취임식하기 전에 인준 표결 들어갔더라면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위원장이 선거를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준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영향이죠. 두 번째는 뭐냐? 5.18입니다. 5.18. 이게 네. 5.18 전이 아니라 5.18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주도권을 호남의 호남 민심이 아니에요. 수도권의 호남 민심입니다. 경인.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천이 돼버린 거죠.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여기다가 5.18에 갔다 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호남 인사예요. 네. 호남 인사 이번에 별로 내각에 별로 없는데 한덕수 총리마저 낙마시켜 후보자마저 낙마시켜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부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다 보니까 총리 인준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덕수 총리 인준이 민주당의 유용한 카드였죠. 카드를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딜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카드였는데 지금 배 소장 말씀대로 카드를 너무 오랫동안 쥐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카드가 갈수록 카드가 아니라 자승자박의 멍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키자니 이건 부적격 판정으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통과를 안 시키자니 6월 1일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발목 잡기로 여론이 약화가 될 것이고 계속 부담스럽다가 어제 아마 이제 경론 끝에 정무적 판단하에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끝까지 아마 계속 반대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선만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임하는 사람들, 특히 아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개항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인천시장 이겨야 되고 경기지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돌아다녀 보면 민심을 알거든요.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의 민심이라는 게 과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심판하자. 견제를 하자 이런 민심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민심이 많은 것인지는 다녀보면 대충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나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나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공천을 했던 현역 의원들은 그 민심의 향방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걸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장관들을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회가 쭉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한 명이 있죠. 한 명이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말씀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인준을 했고 이제 오늘 임명장이 수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게 되면 그때쯤 정호영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좀 전망이 나오던데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자진 사퇴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의견을 전달해야죠. 뭐 제가 볼 때 나오겠죠. 그렇죠. 본인은 뭐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계속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퇴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려 있지만 네. 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아, 임명 강행 가능성도 뭐 저는 배제할 개인적으로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임명을 강행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점으로 한다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데 그냥 여론의 여러 가지 살필 대로 봤을 때는 아마 사퇴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덕수 총리부터 윤내각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한랭킹 만나보시죠.